안녕하세요. 라이프닥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나오면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고 기분까지 한결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목욕이 단순한 씻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휴식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익숙한 목욕 습관이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던 행동이 지금은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혈압 변화, 심한 경우에는 넘어짐과 같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욕실은 따뜻한 물과 습기, 미끄러운 바닥,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는 공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 같지만 몸에는 여러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70대 이후에는 심장과 혈관의 반응 속도, 근력, 균형 감각, 피부 상태, 체온 조절 능력 등 여러 기능이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목욕 습관이 어떤 분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70대가 목욕할 때 꼭 피해야 할 습관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내가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뜨거운 물을 선호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몸이 제대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깨가 뻐근하거나 허리가 무겁고 무릎이 뻣뻣한 날에는 물 온도를 점점 올리게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몸이 금방 개운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뜨거운 물을 편안함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반응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머리가 멍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분이나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피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 쉬운데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보호막을 더 쉽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난 뒤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피부가 따갑거나 하얗게 일어나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런 불편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만 보고 뜨거운 물을 계속 고집하면 당장은 개운할지 몰라도 목욕 후에는 더 피곤하거나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뜨겁게 버티는 것이 건강한 목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따뜻함이면 충분합니다. 목욕은 몸을 이기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편하게 해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들어가면 오래 버티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욕조에 오래 앉아 있어야 피로가 풀린다고 느끼고 목욕탕에서도 탕 안에서 충분히 오래 있어야 제대로 씻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오래 담그고 나와야 몸이 가벼워진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오래 버티는 행동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오래 있으면 몸은 계속 열을 조절해야 하고 혈관과 심장은 쉬지 않고 반응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가만히 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몸이 계속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탈수에 가까운 상태가 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괜찮았는데 막상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순간적인 혈압 변화나 자세 변화에 바로 적응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이나 목욕탕 바닥은 미끄럽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의 휘청거림이 바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은 단순한 찰과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목, 어깨, 무릎, 허리, 고관절까지 다칠 수 있고 회복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것이 좋은 목욕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짧더라도 편안하게 끝나고 씻고 나서 몸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그 목욕이 더 좋은 목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따뜻한 물로 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고 씻어야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몸이 소화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오랜 시간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몸은 소화뿐 아니라 혈관 반응과 체온 조절까지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식은땀이나 어지럼, 기운 빠짐 같은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소화가 약한 분이나 혈압이 출렁이는 분, 당뇨가 있는 분은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공복인 상태에서 목욕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를 너무 오래 하지 않은 채 힘이 없는 상태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이 더 지치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보지 않고 습관만 따라가는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막 마쳤다면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는 편이 더 나을 수 있고, 너무 허기가 심하다면 가볍게 상태를 정리한 뒤 씻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은 그냥 씻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가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목욕의 간격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목욕이 휴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피로를 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참고 버티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욕 중에 약간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도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버팁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면 되겠지 하고 끝까지 씻으려 하거나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불편 신호는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지금 행동을 바꾸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머리가 핑 돌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메스꺼움이 생기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속이나 습한 욕실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는 힘이 건강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버텨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몸이 예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해서 계속 씻거나 물을 더 뜨겁게 하거나 그냥 참고 마무리하려 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목욕 중 어지럽거나 답답함이 생긴다면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만 넘기지 말고 생활 습관과 몸 상태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가 있는 분은 목욕 중 몸의 반응을 더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욕실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짐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잘 걸어 다니고 집안에서도 익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욕실에서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사고가 자주 생길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바닥은 젖어 있고 비누기나 물기로 미끄러울 수 있으며 따뜻한 물을 사용한 뒤에는 몸도 순간적으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급하게 일어나거나 서둘러 발을 옮기거나 수건을 잡으려고 몸을 빠르게 돌리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무릎, 발목, 허리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미끄러짐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나 앉은 자세에 서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달라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고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면 서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은 줄 알고 한 걸음 내딛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뒤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허리를 다치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고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안전을 챙기는 것은 유난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거나 손잡이를 설치하고 발 밑 상태를 확인하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습관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 습관, 한번 들어가면 지나치게 오래 버티는 습관,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 어지럼증이나 답답함 같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그리고 욕실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익숙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행동일수록 경계심이 줄어들고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익숙함보다 몸 상태를 기준으로 생활 습관을 다시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보다 편안하고 부담을 줄이는 목욕을 위해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선 물 온도는 뜨겁다기보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몸이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큼만 따뜻하면 충분하지 자극적으로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목욕 시간도 길게 끌기보다 적당한 시간 안에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씻고 나서 몸이 편안하고 개운해야 하지 기운이 빠지고 지친다면 그 목욕은 이미 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목욕 전에는 오늘 몸 상태가 어떤지 잠깐 점검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유난히 피곤한 날인지, 식사를 막 했는지, 어지럼이 있는지, 혈압이 불안정한 느낌은 없는지 살펴보면 무리한 목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욕실 안전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문을 완전히 잠가두고 오래 목욕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을 마친 뒤에도 바로 급히 움직이지 말고 잠깐 호흡을 고르며 천천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잘 닦고 어지럼은 없는지,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잠시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목욕 후 심한 피로나 어지럼, 두근거림, 답답함이 생긴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로만 보지 말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낮은 편이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처럼 보이는 목욕도 실제로는 몸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욕을 조심하라는 말은 목욕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 내 몸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목욕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 온도를 조금 낮추고 시간을 줄이고 식사 직후를 피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로는 몸을 지키는 큰 습관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한 번의 사고가 오래가는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의 작은 미끄러짐, 잠깐의 어지럼증, 참을 만하다고 넘긴 가슴 답답함이 생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언제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진 것입니다. 몸을 몰아붙이는 습관보다 몸을 이해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목욕하다가 머리가 핑 돌거나 유난히 기운이 빠지거나 씻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했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늘 하던 방식이라 그냥 넘겼다면 이제는 바꿔볼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가지만 먼저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물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목욕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해도 좋습니다. 식사 직후를 피하는 것도 좋고 욕실 바닥 안전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는 작아 보여도 몸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욕할 때마다 반복해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식은땀,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단순히 목욕 습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참고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듣는 사람이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이프닥터는 앞으로도 5060세대를 위한 생활건강 정보를 쉽고 꾸준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